안녕하세요. 오늘 매장은 쉬는 날인데 저는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보통 마케터님이라고 아세요? 스미다에 대해서 분석하신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이 내부의 시선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서 이제 저희를 보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루에 5만 원을 팔던 가게였거든요. 1천만 원까지 나는 가게가 되기까지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가게가 알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스미다는 처음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전략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적용을 해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 한번 이 컨텐츠로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한번 찍어봅니다.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저는 직장 생활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직장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한 집단이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좀 많이 미성숙하고 마음을 잘 다치는 편이라서 굉장히 괴로웠던 7년간의 직장 생활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는 하고 열심히 하는 만큼 올라는 가는데 저 자신은 이제 번아웃이 2번 정도 올 만큼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셰프님이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좀 결심을 하게 됐죠. 지금이 아니면 사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가게를 시작하게 됐고요. 경기도 구리시의 작은 골목길에서 가게를 시작했어요. 상권이라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거리였고요. 앞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공사판이었고, 그리고 동네는 굉장히 오래된 주택가 마을이었고, 그 앞으로 걸어 다니는 유동인구라고는 진짜 거의 없는 그런 길이었고요. 8평 작은 매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방이 5평 정도 됐고요. 매장이 3평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의 가게였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11월 초였거든요. 되게 야심차게 그때 무화과 타르트를 만들었었는데 무화과는 한 박스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겨우 뭐 한 3알, 4알 쓰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늘 벌어지는 거죠. 한동안 몇 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현타가 왔었죠. 딸기 시즌이 왔는데 재료가 회전이 안 돼서 신선하지 못하게 쓰는 것보다는 모든 제품을 다 딸기로 만들어서 재료가 회전이라도 잘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선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제품을 딸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특이했는지 조금씩 소문이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뭐 그거를 설계를 해서 사실 들어간 건 아니었고 우연히 재료를 신선하게 돌리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잘 먹혀서 그렇게 가게의 컨셉이 정해지게 됐고 그때만 해도 뭐 제철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 전문점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소문이 나고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무화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를 어떤 거는 받으면 되게 맛있는데 어떤 거는 되게 막 버려야 될 정도로 별로인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같은 청과시장에서 받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농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과일의 유통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게 됐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무화과는 그 나무에서 매달려서 마지막까지 익은 게 가장 맛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통 과정상 그거를 70%가 익었을 때 따서 유통을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복불복이라는 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 뒤부터는 농가 방문을 이제 재료마다 다 가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스미다의 컨셉의 시작이 됐고 저희는 그렇게 구리시에서 했던 가게를 3년을 채우고 부산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스미다도 처음에는 그렇게 자리를 처음부터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장사가 되게 안 됐거든요.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나오는 달이
1년이 지속이 됐었거든요. 너무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엄청 잘 되던 가게를 이렇게 접고 내려와서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자존감도 바닥을 쳤겠죠? 그렇게 힘든 시기에 되게 구리에 계셨던 우리의 첫 번째 손님들이 저희 기죽지 말라고 택배로도 물건을 진짜 많이 시켜주시고 너무 먹고 싶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서 저희 길을 진짜 많이 살려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서울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리워 하시니까 우리가 디저트를 한번 배달해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한 10분만 뭐 주문을 해주셔도 10분이 뭐야 한 5분만 주문을 해주셔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배달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집마다 제가 배달을 가기로 한 거였거든요. 집집마다 이제 배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세상에 5분만 돼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5분이 주문을 주신 거예요. 배달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래갖고 45명에서 사실은 차에 더 실을 수가 없어서 주문을 끊었어요. 차에 실을 수 있는 그 양을 가득 실어가지고 셔틀을 처음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기분이 너무 설레고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는 디저트를 진짜 조금밖에 못 만들고 있는데 그 한 차 가득 싣고 디저트를 만들어서 이제 옛날 고객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올라가서 어느 공터에서 이제 다 나눠드리면서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봤고 그 내려오는 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던 게 자주는 못 가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셔틀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셔틀을 꾸준히 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이하게 보이는 지점인가 봐요.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부산에서 나오지 않는 매출이 거기서 일어나기도 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저희를 길을 살려주려고 되게 막 댓글을 달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막 자발적으로 리뷰해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큰 감동과 힘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꼭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꼭 같이 끝까지 하고 싶은 부분이고 제가 힘이 닿을 수 있는 한 꼭 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제 보통 마케터님이 써주신 글에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고객님들이 저희를 믿고 계속 같이 주문을 해주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12년째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2년 동안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이 이 매장으로 인해서 생활할 수 있었고 잘 지낼 수 있었던 점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브랜드로 제가 뭐 엄청나게 저축을 한다든지 뭐 집을 장만한다든지 그런 수익이 사실은 나지는 못했어요. 제가 다만 감사한 거는 사람이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뭘 벌었지? 난 돈은 못 벌은 것 같은데 뭘 벌었던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뢰를 벌었고 사람을 얻었다는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뭔가 지금 이렇게 불경기라고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도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그 고객들과의 신뢰가 아직까지 유대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를 믿고 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브랜드의 사장님들은 사실 이게 쌓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너무 디저트들도 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고 지금 시대의 고객들은 뭔가 평판이 쌓여있지 않은 가게에 그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리뷰가 쌓여
쌓여 있지가 않은 가게에 섣불리 가지 않는 시대거든요. 다 서치하고 검색하고 고르고 골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나마 이제 쌓아온 12년의 세월이 있어서 잘 버티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시간을 쌓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마케팅으로도 안 되거든요. 돈을 태우는 마케팅으로도 이걸 쌓기가 힘들고요. 그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돈을 썼을 때만 반짝할 수 있는 거고, 요즘에는 그거마저도 잘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케팅에 태울 돈이 있다면 고객님들한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고, 요즘 시대의 마케팅의 가장 좋은 플랫폼은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타로 뭐 릴스를 만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스레드에 그냥 매일매일 진솔한 운영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잠재 고객들한테는, 그 글을 보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작은 브랜드는 가게의 주인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고 있고 어떤 고객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꾸준히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지름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솔하게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모든 걸 놓지 말고 이런 거부터, 사실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거부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내 모습이 아닌 거는 아무리 그 포장을 하고 아닌 척을 해도 나중에 표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글재주가 없어도 되고 잘 못해도 돼요. 영상도 잘 못 찍어도 돼요. 근데 진정성만큼은 속이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얘기에서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똑똑해서 한 걸음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던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미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유튜브를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